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 골목길 모퉁이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곳에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춘기 딸 지은이. 세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때로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한 가족이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골목길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크림색 털을 가진 그 작은 강아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듯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디서 왔니? 참 가엾게도. 강아지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이라는 이름으로 김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개 키울 형편이 돼요? 지은이. 뒷바라지하기도 벅찬데. 그래도 이 녀석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밥 한 그릇 더 놓는 게 뭐 그리 어렵소. 지은이는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쁜 10대 소녀에게 강아지는 그저 집안의 새로운 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보기는 달랐습니다. 보기는 매일 아침 지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면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현관문이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는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성적, 친구들과의 비교,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모든 것이 10대 소녀에게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을 때 방문 밑 틈으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지 보기는 조용히 침대 밑으로 들어가 지은이의 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손을 뻗어 보기에 따뜻한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멎었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가 고마워. 네가 있어 마음이 조금 나아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기는 가족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보기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만 살았던 할아버지에게 보기와의 산책은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가,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느긋하게 걸어볼까? 할머니는 보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집안일에 지쳐있던 할머니에게 보기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보기를 위해 특별히 국물을 끓이고 남은 고기를 챙겨주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잘 먹네. 맛있니? 보가? 그리고 지은이에게 보기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기와 함께 방에 누워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수학시험 봤어.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 보가, 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보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료를 조금 남기는 정도였지만 점차 산책을 나가기 힘들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가족은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노령견이라 장기 기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보기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기를 쓰다듬으며 각자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보가, 우리 보기 그동안 고마웠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쟁도 겪고 사업도 해보고 온갖 풍파를 다 견뎌낸 그 굳센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보기의 귀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보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줬어. 웃는 법도 다시 배우고. 지은이는 보기의 발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보가, 아프지 마. 제발, 우리 곁에 있어줘. 보기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보기가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너희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라고. 며칠 후 보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은 동네 뒷산 소나무 아래에 보기를 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비석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 보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거실에서 가족은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보기가 좋아하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기처럼 대해주면 어떨까?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와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기를 추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마치 보기가 그곳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 보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란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판단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강아지 보기는 이 평범한 가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보기처럼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나는 여기 있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존재 말입니다. 저녁 무렵 김씨 가족의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지은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때때로 나누는 대화에 웃음이 섞였으며 무엇보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보기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음의 소중함, 말없는 위로의 힘,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름다움. 뒷산의 소나무 아래 보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사랑은 여전히 그 집안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속에, 할머니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 지은이의 친구를 대하는 마음 속에. 보기는 떠났지만 보기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은 영원히 이 가족과 함께할 것입니다. 1년 후 김씨 가족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동네 보호소에서 입양한 검은색 강아지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보기만큼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별아, 너도 우리 보기 형처럼 훌륭한 강아지가 될 거야. 걱정 마. 할아버지는 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며 보기가 누워있는 소나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보가, 별이를 소개할게. 내 동생이야. 잘 부탁한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보기가 김씨 가족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이제 별이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말없이 하지만 확실하게